자, 우리는 지금 198페이지인가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보고 계신데,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뭔지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런 구역이든 지역이든 지구든 이런 것들이 존이라고 했지요. 존에서는 우리 학습의 목표가 뭐라고 했어? 존에서는 우리 학습의 목표가 뭐예요? 용도지역 할 때 했잖아. 대상 그리고 뭐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응? 용도지역도 뭐 공부했어? 대상과 절차 공부했죠. 근데 이 용도지역이나 지구나 존은 요 절차가 전부 무슨 절차예요? 관리계획이잖아. 관리계획이니까 누가? 약속했잖아. 누가?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이반권자, 결정권자 했잖아. 결정권자를 알아야 돼. 여기는 무조건 특광시장 군수 이러면 안 된다고. 이따가 특광시장 군수 하라 해놓고는 또 여기는 또 하지 말라고. 여기는 특광시군 단위로 하지만 이반 결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잖아, 얘들은. 그래서 이반권자, 결정권자를 알아야 된다고. 요 6개는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가야 돼. 여기는 전부 특광시장 군수가 이렇게 해야 되고, 요는 관리계획으로 안 하는 거잖아. 아시겠죠? 자, 어쨌든 대상과 절차 이제 요 공부하시는데, 자,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대상이 어디가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 동네가 뭐가 되어버렸어? 개발이 완료되어 버렸지. 그러면 주거상업 공업이란 말의 의미가 갖는 의미는 뭐다? 개발이 완료됐다는 의미예요. 개발이 끝났어. 요런 동네에서 개발 행위를 하게 되죠. 개발 행위를 안 하면은 이런 구역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발 행위를 하니까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아시겠죠? 이런 동네에서 만약에 개발 행위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겠지. 기반 시설이 부족 안 하는 경우, 그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기반 시설이 부족 예상이 되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개발 행위를 하는데 기반 시설이 뭐가 예상돼?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죠. 예상되어도 설치만 가능하면 또 문제가 있어 없어? 없지. 아, 설치되면 상관없잖아. 근데 기반시설 설치가 뭐하다?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요런 동네에는 큰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뭐 개발 밀도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는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을 우리 시험에 물으면 주상공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주상공이 아닌 녹관농자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개발이 완료된 주상공이 대상이라고. 이런 동네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뭐 어떤 경우 곤란할 때 대상이 되는 거야. 곤란할 때. 설치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요 두 가지 다 기억하는 거야. 자, 말을 하자면 길지. 주상공에서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이 되는데 그 지역 중에서도 기반시설 설치가 뭐하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데 문장이 기니까 주상공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 나 두 가지를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면 한 개만 기억해. 어디가 대상이야? 주상공이 대상이야. 녹관농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을 합니다. 절차가 나오죠. 이번 진도는 이 절차까지는 공부를 안 하는데 한마디만 딱 하고 갑니다. 우리 공법에 우리 공법에서 존을 지정하는 절차가 나오면 필수 절차가 있어요. 존을 지정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 그게 절차가 뭐냐면 심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고시나 공고를 해가지고 뭐 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 자, 고시 공고 알려주는 건 들어봤죠? 국가가 만약에 고시 공고하면 어디다가 해? 관보. 지자체가 어디다가 해? 공보. 아시겠죠? 그렇게. 자, 그럼 여기서 필수 절차.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절차는 요 심의 절차야. 심의가 뭐냐면 우리 국토계획법이 뭐 하는 법이에요? 도시군을 단위로 계획 짜는 법이잖아. 그건 도시군 계획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그걸 우리는 국계법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불러요. 나중에 건축법에 가면은 건축위원회라고 불러요. 건축법 관련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각계 법률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죠.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조언을 지정하려면 이 위원회에서 반드시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 심의를 해야 돼.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예요. 이거 진짜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검토하는 게 심의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언을 지정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는 뭐다? 심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면은 나한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지키지. 구역을 정해서 알려줘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려주는 게 고시공고야.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절차가 우리 공법에서 필수 절차인데 우리 공법에 조언을 지정해서 우리한테 고시 안 해주는 게 딱 하나가 있긴 있어. 딱 하나가 있긴 있어. 그거 빼고는 전부 뭘 지정한다 그러면 뭐 한다? 심의 고시 아니면 심의 공고. 요 절차를 꼭 거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물어볼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물어볼까? 투기과열지구라는 거 들어봤어요? 투기과열지구도 쫀입니까? 쫀이잖아. 이 동네 투기과열지구 정했잖아. 지정하려면 심의해야 돼? 심의해야 돼? 갑자기 잠이 온다. 잘 들어봐요. 우리 모든 공법의 조는 지정할 때 요 절차 거쳐야 된다니까. 이거 한 번도 안 배웠잖아 지금. 어쨌든 지구니까 조이죠. 요거 지정하려면 심의해야 되냐고. 모든 조는 심의한다고. 그러니까 안 배웠지만 심의해 물으면 해서 지정해야 돼. 안 배웠지만. 그럼 우리한테 고시 공고해서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줘야지.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면 우리를 구속해야 안 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얘가 지정되면 우리를 뭐 제한하는 게 많잖아. 대구 수성구에 조정대상지역 지정됐죠. 들어봤어요? 그럼 조정대상지역 지정하면은 심의했을까 안 했을까? 뉴스 잘 봐봐. 지금 국토부 장관 이름이 뭐예요 지금? 예전에는 국토부 장관 이름 몰랐어. 예전에 국토부 장관 이름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올해는 다 알아. 중소기업 뭐 벤처 누구요? 알아. 또 무슨 장관이 있지? 유명한 장관이 있는데. 통일부 장관 누구요?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누구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 사람 누군지는 몰랐는데 이번 이제는 다 알아. 그만큼 이거 스타들이야, 스타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관들을 누구를 지정해? 스타들을 지정하는 거야.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 예전에는 국정원장은 이게 국정원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소리 없이 그죠? 이래 하는 이제 뭐 국정원장이 뭐 페이스북도 하고 난리더만, 뭐 일본도 조사 난리더만. 이제 대한민국이 그만큼 변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변화에 뭐 해야 돼? 적응을 해야 돼. 적응을 해야 돼. 그래서 모든 공법만 한다, 심의 거친다 하는 게 공식이에요. 그런데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 어떤 조는 요 심의 앞에 누군가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거치는 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게 이제 공식이야. 어떤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의 공식이 뭐냐? 심의 고시가 있고 의견 심의 고시가 있어. 의견 심의 고시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 8번이 나와. 제가 3, 4월 과정부터는 요 8개 잡으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
요 8개 잡으면은 많은 내용이 정리가 돼. 요걸 만약에 나 오늘 8개 한번 잡아봐야지 하면은 이거 나오는데 다 뒤져봐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부가 돼. 그런데 시험 칠 때까지 안 해. 시험 칠 때까지 안 해. 그러면서 또 공법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견 심의하는 거 몇 개 나왔죠? 이러면 8개 이야기하죠.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8개가 뭔지 얘기를 해주고 가야지. 그거 자꾸 8개래. 얘기를 해주고 가야지. 그거 할 때마다 8개 얘기할 때마다 좀 나올 때마다 얘기하거든. 8개라고. 그러면 나올 때마다 8개 얘기하면 그 얘기만 해야 돼. 1년에는. 8개 얘기할 때마다 8개가 뭔지 다 얘기하고 가려면 진도 언제 나가. 그래서 자료 만들어주고 그래 또 자료 만들어주고 밴드에 올려주고 오늘 내 밴드 얘기도 하지도 않는다. 밴드 얘기하지 마. 해줘도요.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뭐가 3개 있다고 뭐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은 진도 못 나가. 진도 못 나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다고 가끔 나오시는 분이 하고 가끔 나오시는. 그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하는 방식대로 정리를 하면은 공법이 쉽게 정리가 돼요. 수학 공식처럼 딱딱 묶여서 정리가 되는데 그걸 못 따라와. 못 따라오니까 자 의견심이 몇 개 있어 8개 대답하고 나면은 막 밖에 나가 궁시렁궁시렁 한다고. 8개가 뭔지 얘기를 해주려고 하지. 지만 8개라고 그러고 뭐. 자 그래서 요 8개 이제 앞으로 3수알부터 나와. 3수알부터 8개가 나오니까 제가 자료를 정리해 드리기 전에 나올 때마다 요 8개를 한번 딱 정리를 해보는 거야. 공부는 내가 조금 해야 돼요. 내가 노력을 좀 해야지. 전부 네가 만들어줘 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공부 안 돼요. 책에 다 나와 있잖아. 그거 뭐 하든 만들어 달라고 그래. 책에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조금 노력하자.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지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요 절차가 다른 건 몰라. 누가 지정한다는 건 알아요? 특강시장 군수 지정한다는 건 알잖아.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국토개혁법에서 위원회는 이름이 무슨 위원회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군계획이 맞는데 명칭을 도시군이라고 안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라고 불러요. 이 위원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국토개혁법에서 심의한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근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렇게 나눠요. 국토부에도 있고요. 시도에도 있고요. 시군구에도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다 있어.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 이렇게 불러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부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부릅니다. 시도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면 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고 부릅니다. 시군구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면 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국토부에 있는 건 중앙이라 부르고 대구시에 있는 건 뭐라 부르면 돼?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고 달수구에 있는 건 달수구 도시계획위원회라 부른다고.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시도에도 있고 시군구에도 있다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 시도와 시군구 있지요. 요 두 개는 국토부에 있는 걸 중앙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라 부르자고 같이 묶어서 지방이라 부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도나 시군구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를 거예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부를 거예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에 있는 건 뭐라 부를 거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부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뭔가를 존을 지정하죠. 구역을. 그럼 심의하겠지. 그럼 어디 심의 거쳐야 돼? 국토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거예요. 대구시장이 뭔가를 지정하죠. 그러면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광역이니까 그냥 시도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야. 시도. 그러면 경상북도 도지사가 지정하면 어디에 심의 거쳐? 경상북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가 지정하면은 어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 특광시군 도시계획위원회지. 근데 보통 그냥 그렇게 안 부르고 그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얘는 우리를 구속하는가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잖아. 건축물의 규모를 어떻게 확 줄여버린다며.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니까. 우리를 구속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지. 구속하는 거지. 그럼 얘를 지정하면 우리를 고시공고해서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지.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절차는 뭐다? 심의고시. 아시겠죠? 누가? 특광시장 군수가. 어디에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고시하죠. 지자체가 고시공고는 어디서 한다? 어디에다가 고시공고한다고? 공보. 근데요, 요즘에는 다 어디에도 공고고시해. 공고해. 인터넷 홈페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 공고한다 말 나오면 다 맞는 거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하나 고민하면 안 돼. 요즘에는 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다 공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 있나 한번 볼까?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어휘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하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뭐하다?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해가죠? 이해만 하세요.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뭐를 한다? 참고로 밑줄 그어보세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 적용. 강화 동그라미. 완화라 그러면 안 돼. 우린 지금 밑줄 긋는 거 입문서 통해서 충분히 연습하세요.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 알아서 하세요. 잘 되든 안 되든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신속하게 합니다. 신속하게 합니다. 전에는 제가 잘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왜? 잘을 대니까 잘을 갖다가 이 잘을 밸런스를 못 맞춰가지고 손을 발발 떨면서 이러고 있어. 잘을 가지고 잘을 턱 덮어놓고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자만 드러내면 있어. 근데 자를 덮어놓고 못 찾아. 그래서 자 좀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고 밑줄 그냥 쭉 긋고요. 제가 길면은 밑줄 가라 소리 안 하고 그냥 괄호 묶어서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길면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랬는데 그래도 자를 써요, 안 써요? 써요. 왜? 어른들이기 때문에, 성인들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저는 자를 쓰든 안 쓰든 관계없습니다. 근데 뭐 학원에서는 자를 단체로 맞춰서 줘. 그런데 자를 단체로 맞춰서 주는데 자꾸 제가 가서 자 쓰지 말고 이러면은 뭐 이상하잖아. 그죠? 학원하고 이게 방향이 안 맞잖아. 그래서 그런 관계 없는데 신속하게. 아시겠죠? 자를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빨리 되고 빨리 촥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될 수 있으면 형광펜 많이 쓰지 마세요. 형광펜. 다른 건 몰라도 형광펜을 노란 색깔, 무슨 뭐 초록 색깔, 빨간 색깔 해가지고 나중에 완전 칼라를 만들어가지고 눈이 아파 보지를 못해. 자,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개발 밀도를 관리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다? 큰 건물 못 짓게 하는데 건물의 규모를 결정짓는 게 건폐율 용적률이잖아요. 그 건폐율 용적률을 뭐 시켜버려? 강화하는 게 크게 못 짓게 하는 거야? 완화하는 게 크게 못 짓게 하는 거야? 강화하는 거. 완화시켜준다는 거 더 크게 짓도록 해준다는 거야. 우리 앞에서 지구단위 계획 들어봤죠? 지구단위 계획은 밑에 매트를 깔 때 밑에 용도 지역에서 하는 행위전을 완화시켜준다고 그랬잖아. 지구단위 계획은. 그죠? 얘는 반대로 큰 거 못 짓게 뭐 시켜버린다고? 강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 요 얘기를 먼저 해보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200페이지를 보시면 4번에 지정의 효가 나와 있죠. 양가로 4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칠판을 보세요.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고 불러? 법률. 국회에서 만드는 법은 법률.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은 명령.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은 조례. 지자체가 만드는 법을 조례라고 하는 거야. 조례 보세요. 자,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어. 자, 이 법률은 뭐를 제시하는 거야? 행정부에서 뭔가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법이 통과가 돼야 행정부에서 뭔가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러잖아. 예전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근데 지금은 국회에서 발목을 잡아 안 잡아? 안 잡지. 지들이 다 하잖아요. 가면 또 해가지고 그죠? 법도 바꿔버리고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 이제는 국회에서 발목을 안 잡아. 발목을 안 잡아. 잡을 발목이 없어. 자, 요 법률을 근거로 행정부에서 만든다. 집행을 하지. 집행을 한다.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 명령이야. 이 명령을 우리는 두 가지를 공부해. 대통령 명령. 대통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시행령 이렇게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부령. 부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시행규칙 이렇게 불러. 들어보셨죠? 요거를 뭐라고 부르고? 예, 시행령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 부르고?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시행규칙이라고 불러요. 이 영대로 시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규칙대로 시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행은 결국은 이 행정부 명령으로 시행을 하는 거야. 대통령 명령으로 시행하는 거야. 근거는 국회에서 주시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다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법령이라고 불러요. 법령이라고 불러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국회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줍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엄마가 줘요. 아들한테 줘요. 그리고 네가 먹고 싶은 거 오뎅, 호떡, 떡볶이 중에 네가 먹고 싶은 걸 먹어라. 요렇게 가지고 엄마가 1,000원을 줬어요.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줬지. 돈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준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아들이 이제 행정부입니다. 아들이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할 때 오뎅, 호떡, 떡볶이를 3개를 다 먹어야 돼. 지금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돼.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되죠? 응? 오뎅만 1,000원어치 먹으면 돼, 안 돼? 되죠? 오뎅 500원, 호떡 500원씩 먹으면 돼, 안 돼? 되죠? 오뎅 500원 먹고 500원을 남겼어. 돼, 안 돼? 되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500원밖에 안 줘. 안 줘. 그 다음 500원밖에 안 줘. 배가 터져도 먹어야 돼. 배가 터져도. 어쨌든 간에 이 돈은 뭐 죽기 살기로 써야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이거는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오뎅, 호떡, 떡볶이 중에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햄버거를 사 먹었어. 햄버거.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법에서 없잖아 지금. 요거 3개 중에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그랬잖아. 햄버거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 이렇게 했는데 햄버거를 사 먹었어. 이 오뎅, 호떡, 떡볶이를 가다 1,500원어치를 먹었어. 500원 외상을 긋고 왔어. 돼, 안 돼? 이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행은 국회에서 정해주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했어. 그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했는데 아까 읽으니까는 뭐라고 돼 있더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뭐한다고?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돼 있죠. 자, 이게 법률에서 정한 거예요. 법률에서 뭐라고 정해놨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해놨거든. 그러면 이제 집행하는 대통령령 이게 시행령이야. 자, 대통령령에서는 2개를 다 강화해야 돼. 1개만 강화해도 돼. 2개를 다 강화해도 되고 1개만 강화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법에 근거는 있는데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아직 그 명령이 안 나오면. 자, 그런데 우리 대통령령에서는 건폐율은 강화를 안 시켜요. 용적률만 강화를 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이 다르다며? 우리 용도 지역에서 행위전 3개 한다는 거 들어봤어요? 용도 지역이 따라서 행위전 3개 하잖아.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 공부하셨죠? 그 용도 지역에서 그 정하는 용적률에 50%까지 강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50%까지. 50%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최고 50%까지. 그러면 용적률의 절반까지 강화시켜버리면 건축물의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야. 옆에 건물은 10층 올라가는데 나는 5층까지밖에 못 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럼 우리 시험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OX. 법조문이니까 맞죠? 용적률의 50%까지 강화해 적용할 수 있다. OX. 2개 다 맞는 거야. 그러나
50%란 말이 나와버리면 요거는 법률 내용이다, 대통령령 내용이다. 대통령령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때는 금표를 넣으면 안 돼. 대통령령에서는 금표를 강화 안 시킨다니까. 용령만 강화시킨다니까. 요런 관계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지정의 효과. 읽어봅니다. 특광시장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 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금별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네. 그 대통령령 그게 뭐라고? 그렇죠.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적으세요. 50% 범위 안에서. 그 대통령령을 안 적어놨네.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금편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말도 맞는 건 맞는데 50%까지 강화한다 그러면은 뭐만 강화한다고? 용적률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용적률의 50%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 용적률의 50% 범위 안에서 강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됐네. 앞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럼 우리는 절차가 있었죠. 199페이지 절차를 보세요. 절차. 그 2번에 보시니까 오른쪽 페이지 보시니까 지정권자 지정 대상 지역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지정해? 특광시장 군수. 이건 이해하는 거 외우는 거. 이해하는 거. 특광시장 지금부터는 전부 특광시장 군수야. 관리객 말고는. 자 여기서 어디에다 밑줄을 줄까? 주거 상업 공업 지역 그 말이 중요합니다. 거기 밑줄. 주거상업 공업지역. 자, 주거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도 기반시설 밑줄,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아마 두 가지 기억하실 거예요. 대상 지역은 주상공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뭐한 지역? 곤란한 지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거 안 나와? 그럼 물어볼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녹지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엑소. 엑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상공이에요. 주상공.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정 절차. 지정 절차는 제목에만 밑줄한 거 볼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 앞으로 존을 지정할 때 필수 절차가 뭐다? 심의. 특광시장 군수가 지정하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예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예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뭐라 물어봤을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누가 지정을 한다는 말하고 같다? 국장이 지정한다는 말하고 같은 거잖아. 아시겠죠? 그럼 우리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물어보죠. 대구시 수성구에 조정대상지역 지정했다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장 지정하는 거야. 뭔지는 몰라도 중앙이겠어, 지방이겠어? 중앙이겠지. 근데 우리가 아직 공부는 안 하셨지만 거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국토부에 있는 건 중앙이란 말이 안 들어가. 그냥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불러. 시도에 있는 건 시도 이렇게 부르고. 그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국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국토부에 있는 심의기구. 아시겠죠? 지자체는 자기 지자체에 있는 심의기구 심의를 거친다 이 말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 제목 봐든지 아시겠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이번에 고시 밑줄. 고시. 그게 절차예요. 심의 거쳐서 뭐 한다? 고시한다. 이게 절차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절차예요. 자, 나머지 밑에 지금 안 보셔도 돼요. 넘깁니다. 이번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한번 보시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뭐 하겠다는 거죠? 부담시키겠다는 거죠. 자,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갈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죠. 그래서 큰 건물 못 짓게 하겠다는 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되는 데지. 그러니까 두 개는 내용이 서로 정반대죠. 두 개는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복될 수.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이렇게 돼 있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지역 거기만 밑줄.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지역이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서로 중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우리 시험에서 많이 물어봤어. 응?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려고, 아시겠죠?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즉 부담시키려고 지정고시한 지역이라니까. 부담시키려고, 아시겠죠? 그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자, 우리 시험은 가끔 뭐 밑에 박스를 우리 시험에 뭐 몇 번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느냐, 지금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우리 학습의 목표가 뭐다? 우리 학습의 목표가 뭐야? 대상과 절차 이렇게 해야지. 쪼에서 우리 학습의 목표가 뭐라고? 대상과 절차야. 아시겠죠? 한번 물어볼까? 자, 오늘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얘기하네. 뭐 지역에 창원도 뭐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할 뭐 소문이 나고 이러니까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 지정되면 언제쯤 지정됩니까? 뭐 지정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언제쯤 지정되면 누가 어떻게 하노? 힘이것이 지정합니다. 거래가 됩니까? 거래가 안 되지는 않지. 근데 거래가 되기가 어렵지, 그렇죠?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니까 얘기하는 거야. 요거 지정했다가 또 뭐 투기과일지구 지정했다가 뭐 투기지역도 지정했다가.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어? 왼쪽 오른쪽? 왼쪽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어쨌든 막 지정하고 있다. 난리가 났다. 지금. 야,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지난 정부에서 집 사라고 그랬잖아. 대출 받아서. 집 사시면 손 들어봐. 아직 안 산 사람 손 들어. 뭐 청와대 뭐 민정 뭐 무슨 뭐 비서실 뭐 조모시기는 집 팔아라 그러니까 나 안 할래 하고요. 집 안 팔았잖아. 이거 2주택. 지금 집이 몇 개월 만에 6억이 올랐대요. 예전에 집 사라고 할 때 빚내가 집 산 사람은 지금은 집값이 2배 10억이 뭐 20억 30억 되고 난리 났는 거야. 근데 돈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산 사람은 지금 거지가 돼버리는 거야 지금. 이상이 돼버리죠. 그리고 요즘에 뭐 주식 열풍이 그렇게, 이제는 뭐 그 직장에 봐도 월급 받는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주식에다가 주식하면 성공해요, 실패해요? 모르지 어떻게 하라고. 근데 성공했다는 사람은 내가 들어보지는 못했어. 들어보지는 못했어. 뭐 학원에도 가면 그 원장님이 맨날 주식한다고요.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러고 있으면 페인 된다는 거. 페인. 도박이거든 그게. 이제는 이걸로 안 되니까 도박을 하겠다는 거거든. 도박을. 조정 대상. 조정을 잘 해야 돼. 자, 조정 대상 지역이 우리 학습의 목표는 뭐다? 학습의 목표가 뭐야? 대상과 절차라니까. 대상과 절차. 응? 앞으로 수많은 쫀들이 나와. 우리 시험에 뭘 물어봐? 이거 물어봐. 어디다 지정해? 이렇게 물어봐. 누가 무슨 절차로 지정해? 이렇게 물어본다고. 아시겠죠? 뭐 대상은 다 달라도 절차는 알겠네. 절차는 뭐 반드시 거쳐야 돼? 심의 거쳐야 돼.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은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이번 진도는 요것만 기억하고 갑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앞으로 요 동네가 개발이 될까요?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개발이 안 되면은 기반시설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앞으로 이 동네가 개발 행위가 뭐가 된다?
집중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 행위가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예 이 동네를 뭘로 지정해버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자들한테 뭐 한다고요? 돈 내나 이렇게 한다니까. 그 돈으로 나중에 뭐해?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지. 덕광장 군수가.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해줘도 지금 아시잖아 지금. 여기는 이쪽 파트는 전부 덕광장 군수가 하는 거야. 왜로 그러면 안 돼? 허가도 덕광장 군수가 하고 이런 구역도 덕광장 군수가 지정하고 요것도 이 관리도 다 덕광장 군수가 하는 거야. 다른 자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런 얘기. 자, 절차는 당연히 뭐 해야 돼? 심의 그리고 뭐 고시. 그런데 얘가 그 유명한 의견을 듣고 심의 거치는 8개 중에 1개예요. 8개 중에 1개예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견 듣고 심의 거치는데 그 8개 중에서도 딱 2개가 주민 의견 듣고 심의 거치는 쫀이 우리 공법에 딱 2번이 나와.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누구 의견 들어? 주민. 아시겠죠? 자, 물어봅시다. 우리 동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게 좋아요? 지정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다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하는 게 좋다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역시 대구 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다. 그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은 돈 내야 된다니까. 건물 지을 때. 아, 나는 건물 안 지을 거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나중에 돈 내야 돼. 건물 짓는 자한테 돈 내라고 한다니까. 그럼 지정 안 하면 돈은 안 내겠지. 그럼 다시 생각해 보자. 구역 지정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그래도 하는 게 좋아.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안 하면 뭐가 되니까?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지정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지요. 돈이 들어도 쾌적한 환경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기반시설을 부담시킬 때는 많이 부담시키는 게 좋아? 조금 부담시키는 게 좋아? 많이 부담시킨다는 건 돈을 많이 내는 거고 조금 부담시킨다는 건 조금 내는 거야. 많이 부담시키는 게 좋아? 조금 부담시키는 게 좋아? 그건 또 말을 못하네. 돈 내기는 싫네 보니까. 구역은 지정해야 되고 나는 돈 내기는 싫고. 그래서 주민 의견 들어야 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아시겠죠? 수렴해서 구역을 지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절차는 자 한번 해봅시다. 책 보지 말고 누가? 덕광시장 군수가 무슨 절차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무슨 절차 거쳐서 어디에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시겠죠? 거쳐서 지정해서 어디에다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고시를 하면은 이렇게 지정하는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정권자, 지정대상 지역 나오죠. 뭐 제목이 계속 지정권자 있지만은 우리는 지정권자는 상식이 돼야 돼. 덕광시장 군수입니다. 됐지요?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뭐 제목에 의무적 지정, 제목에 2번에 임의적 지정 이렇게 돼 있죠. 뭐 그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덕광시장 군수가 지정한다. 이 정도면 기억. 맨 밑에 지정 절차 갑니다. 덕광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돼 있죠. 찾으셨어요. 변경은 무슨 행위? 새로운 행위.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도 똑같이 절차를 해야 되고 변경할 때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지정 또는 변경할 때는 첫 번째 절차가 뭐다 밑줄? 주민 의견이지. 주민 의견입니다. 밑줄. 주민도 동그라미 치고 의견도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밑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거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 동그라미 고시는 어디에 공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다음 중 주민의 의견 듣는 절차가 없는 것 이렇게 우리 물어봤어요. 주민 의견 듣는 절차가 없는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1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2번 기반시설 부담 구역. 몇 번? 요거는 주민 의견이 없네. 그래서 주민 의견 심의 거치는 8개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얘는 누가 의견을 들어? 주민 의견. 근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의견 심의가 아니에요. 그냥 심의고시야.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구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마칠까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앞으로 크게 동그라미 3개를 공부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공부합니다. 구역에서는 학습 목표가 뭐라고? 대상과 이걸 공부하시겠죠? 그러면 구역은 어디다가 누가 어떤 절차로 지정하나 이걸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구역이 지정되면 아까 얘는 용적률을 강화시키면 되잖아. 그럼 끝나요. 그 용적률에 맞춰서 건물 지으면 돼. 근데 얘는 기반시설을 부담을 시켜야 되잖아.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꼭 계획이 하나 나와야 돼. 그 계획이 뭐냐면 기반시설, 그 계획의 이름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슨 계획이라고요? 설치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뭐냐면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뭐냐면은 이 구역에 어떤 기반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계획을 짜는 거야. 이 동네 기반시설 필요한 기반시설 계획 수립하는 거야. 도로가 몇 미터 도로가 뭐가 필요하고 뭐 공원이 필요하고 이 계획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야. 그러면 어떤 기반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계획이 나와야 우리한테 부담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획이 꼭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 대구 영진고시학원에서 봄소풍을 갔으면 참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네. 봄소풍을 가자. 그러면 맨 처음에 뭐가 나와야 돼? 봄소풍을 가려면 뭐가 필요한지가 나와야지. 뭐가 필요한지 나와야지. 관광버스 나와야지. 예전에는 밑에 지방간에는 뭐 그런 경우가 뭐 많이 없던데 전에는요 항상 3월달 되면 봄소풍을 갔어요. 봄소풍을 갔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관광버스 타고 한두 시간 가면 재미가 없어. 대여섯 시간 가야 돼. 여기서 적어도 설악산까지 가야 돼. 왜? 버스 안에서 노는 게 재밌잖아. 경찰 그러면 딱 안고, 응? 그랬죠. 그런 많이 했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해봤어? 저는 31살 때 그걸 처음 해봤어요. 31살 때. 모 S 그룹, 우리가 알고 있는 S 그룹에 제가 다른 이거 말고 다른 강의를 하러 제가 직원들을 상대로 갔어요. 갔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저 경기도 쪽으로 해가지고 1박 2일로 이렇게 갔어요. 그때 처음 제가 관광버스를 타봤는데 남자는 직원 1명, 기사 1명, 나. 나머지는 전부 여자들이야. 그 여자분들도 전부 제 학교 후배들도 있고 그랬어요. 후배들도 있고 그 20, 30대. 그러니까 사원가족들. 죽는 줄 알았어 버스 타고. 관광버스가 그런 걸 처음 알았다니까.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니까 적응이 돼, 적응이. 적응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데 이 재미 붙이면은 큰일 나요. 저는 몰랐는데 사당 그 지하철 역 앞에 가면은 항상 관광버스가 2시에 대씩 있어요. 아침에 일찍 나오면 항상 이게 이제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 TV 보고 알았어. 이게 묻지마 관광 있는 거 있잖아. 묻지마. 알아요? 아시는 표정인데 보니까.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소풍을 가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자, 뭐 들고 오세요, 뭐 들고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한지도 결정 안 하고 무조건 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나와야 되고 이 계획에서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해 결정이 되면 이걸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야. 부담을 시키는데 우리한테 뭘 부담시킨다고? 돈을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 공부하는 거야. 구역에 대한 내용, 설치 계획에 관한 내용, 설치 비용에 관한 내용. 아시겠죠? 세 가지. 자, 앞으로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은 이제 뭐가 끝나는 거냐면은 요 개발형 허가 파트가 끝나는 거거든. 근데 한 개가 남았어. 한 개가 뭐가 남았을까? 아까 우리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거 들어봤죠? 성장 관리 방안. 아까 개발형 허가 할 때는 계획에도 맞아야 되고 성장 관리 방안에도 맞아야 된다면서 그 성장 관리 방안이 이쪽 내용이 없잖아, 지금. 계획은 계획인데 이쪽이야. 이쪽이라고. 아시겠죠? 그걸 기억하시는 거야. 자, 보세요. 개발형 허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 관리 방안은 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드는 거야? 덕광시장 군수가. 누가 지정하는 거야? 덕광시장 군수가. 성장 관리 방안도 계획이거든. 누가 수립해? 덕광시장 군수가.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이쪽 편에 있으니까 덕광시장 군수인 거야. 아시겠죠?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다음에 성장 관리 방안 누가 수립해? 그러면 덕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덕광시장 군수가. 그래서 우리 교재는 보면은 성장 관리 방안은 너무 힘들까봐 뺐네. 뺐어. 그럼 우리는 제목만 기억하세요. 자,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몇 개? 6개. 관리 계획 말고 개발형 허가 받아 하는 거 몇 개? 4개 공부했잖아. 개발형 허가 공부했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성장 관리 방안. 요것들은 전부 누구 권한이다? 덕광시장 군수 권한이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는 202페이지 기반시설에 관한 정리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파트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